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밥상 민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그만큼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15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맞은 설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한 예비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쉴 새 없이 인사를 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가 자신을 알립니다.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입니다.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16일까지 경남 지역 예비 후보자 등록수는 모두 116명. 평균 7.3대 1의 경쟁률로 이들에게 설 명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설 민심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듣고 지역 현안을 파악해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 찾아뵙고 설 인사드리고 있고요. 또 각종 단체 원례나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찾아가서 지역 현안 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을 돌면서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이슈가 더해지며 경남 지역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연초부터 의정보고회 등을 열어 텃밭을 다졌습니다.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이영규 전 창원시 제2부시장, 강민국 전 경남도 의원 등 공직자 사퇴도 잇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 출마를 밝혔던 창원의 한 시의원은 사퇴를 반대한 지역민의 요구에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호, 홍준표 두 전직 경남도지사의 출마 공식화에 이어 화두에 오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역시 출마를 밝혔습니다.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벌써 위반 사례도 10건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활동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는 설 연휴 현재 특별 감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선 총선과 함께 고성과 의령, 진주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 여기에 3월 16일 전 양산시장과 의령군수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선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설에도 경쟁의 발걸음이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일부 지역의 현역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후보가 10명 이상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새 인물론 등 후보자들의 열기와는 달리 유권자들은 아직 제대로 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현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중구 영도구 김무성 의원에서부터 남구 앞 김정훈 의원, 금정구 김세연 의원, 북구 강서울 김도읍 의원, 기장군의 윤상직 의원까지 모두 5명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의 경우 새 인물이 필요한 상황으로 일부 지역구는 벌써부터 후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4선의 김정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남구갑 지역구의 경우 23일 기준 자유한국당 후보만 5명이 나섰습니다. 윤상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기장구는 23일 기준 무려 1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무려 8명의 예비 후보가 나섰습니다.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선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많이 등록을 했을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믿을 것도 한 개도 없고 만날 싸움만 하는 것 같고 정치에는 그냥 관심을 안 두고 사는 게 좋겠다 싶었어. 일시적으로 선거 때만 좀 나오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8석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의 자리, 여당 6석, 야당 12석의 구도를 유지했던 부산은 새 인물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명 불출마한 거는 뭐 사실은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쇄신하는 정당, 변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불출마한 지역의 전면에 그런 새로운 인재들이 만약에 포진하게 된다면 총선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제21대 총선의 본 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6일로 이례적 변수와 새로운 인물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주자가 나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입니다. 고향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곳곳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명절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 명절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전통놀이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부산시립박물관에서는 설 당일 설맞이 민속놀이 마당이 열립니다. 전통 민속 공연을 비롯해 유점과 지게 체험, 굴렁쇠 굴리기,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창원 도심 속 전통이 살아 숨쉬는 창원의 집에서는 설 다음 날 세시풍속 한마당이 펼쳐져 팽이와 연, 활 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과 정관박물관 등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고유의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설 당일 오후 새해 첫날 특별 공연을 통해 새해 축원의 의미를 담은 처용무를 비롯한 부채춤과 태평무 등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부대 행사로 전통놀이 마당도 마련되며 관람객들에게 새해 행복덕도 주어집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는 설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설날 복잔치를 진행합니다. 수로 공연장에서는 사물놀이와 사자 탈춤 등 특별 공연이 열리며 왕궁광장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복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방문하거나 외국인이라면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번 설 연휴 가까운 곳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로 즐거운 추억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마다 명절 대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고향으로 가셨겠지만 명절 전에 맞은 5일장의 북적이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좋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까다롭게 선별된 과일은 바로 봉투로 옮겨집니다. 차례상에 올리는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자식들과 나눠 먹을 생각에 더 꼼꼼히 고릅니다. 설 명절인 게 아들 딸 온게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사러 왔어요. 설전 열린 함안의 대표적인 전통 5일장인 함안 가야장. 시장은 시장 통로가 막힐 정도로 동태포와 삼색나물 등 막바지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설 마지막 장이라서 함안 가야장인데요. 어르신들이 아들, 딸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신다고 사러 많이 나오시네요. 장사가 잘 됩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경제난에 텅 비었던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하자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질 좋은 상품과 상인들의 인심은 보너스. 막바지 명절 준비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더해지면서 어느새 장바구니는 가득 찼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반가운 이를 찾아가고 또 맞이하기 위해 국민들은 종일 설레고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올해는 흰 쥐의 해입니다. 평소 쥐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 갖고 계신가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쥐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쥐의 변화상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세기 초 그려진 병풍입니다. 꽃과 나무, 새들 사이에 쥐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신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출산 후에도 며칠 안 지나서 또 다시 임신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높은데 우리 민속에서 그러한 번식력을 보고 쥐는 다산을 의미했고 농경 사회에 있어서 다산은 풍요를 상징했거든요. 선조들은 또
쥐 부적을 붙여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쥐가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친숙한 이미지의 동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애니메이션과 각종 캐릭터에 등장한 쥐의 모습들,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 사회는 다르게 요즘 세대들에게 있어서 쥐는 귀엽고 친근한 존재의 이미지화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가 우리 문화에서 좋은 동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한때 쥐는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대대적인 퇴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쥐 배설이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나 학교에서도 쥐를 잡으려고 많이 했죠. 국립민속박물관이 연말 연시마다 개최하고 있는 12지 동물 특별전. 올해는 쥐의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쥐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3월 1일까지 서울 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가슴에 새기는 소망 하나쯤 있게 마련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새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일을 이루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비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새해 소망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은 새해 소망으로 가족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합은 물론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기원하는 소원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항암을 하고 이제 지금 항암이 이제 끝났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뭐 일에 좀 매진하고 제 여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그 중요도를 많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올해는 이제 30 중반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짝을 찾는 그런 기회라든지 시간을 좀 더 만들어서 올해 우리 가족 소망은 고3이 된 첫째 아이 수능이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마치고 난 이후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라는 소원도 많았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취업에 대한 희망, 경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 지금 공부한 지는 길게 되진 않았는데 예전부터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고 해서 이번에 짧게나마 준비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6년차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일하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많이 힘든데요. 하지만 올해가 쥐띠, 저의 해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너무 잘 될 것 같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고 싶습니다. 신규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새해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욕심을 약간 낮추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게 되면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아들, 딸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신 분 다 소망이 새해에는 손님 많이 오셔갖고 부자 되는 게 또 그게 다 공통된 그거 아니실까요? 그래 경기가 좀 나아져서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학업과 진학이 목표인 10대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밖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새해 소망으로 꼽은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20살 됐는데 원서 넣고 지금 원하는 대학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은 입시 준비를 잘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중학교 올라오면서 친한 친구들끼리만 지내서 두루두루 친해질 수 없는 게 너무 좀 아쉽고 또 반 친구들끼리 너무 많이 싸워서 그 좀 잘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빨리 와서 남북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화이팅!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산비 보장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 소수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청년 농업인들의
에게는 단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 또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싸움만 하고, 그 우리나라만 혼자 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전 세계가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에 가려면은 우리 국민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라 일하신 분들도 개인 욕심을 버리고. 가족의 화목, 직장 경제의 안정, 사회, 학업 등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다양했지만 새해 웃는 일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이번 설 연휴를 혼자서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는데요. 그 이유로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계획을 묻는 말이 가장 싫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설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저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결혼 언제 할 거냐? 이 말이 진짜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미래와 취업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라는 말이 제일 좀 듣기 싫은데 이번 설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넌 계획이 뭐니가 꼽혔습니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는 좀 희망이 없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 계획을 물어보는 게 나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이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위는 취업은 언제쯤 할 거니가 26.6%였고 3위는 나 때는 말이다가 2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학교와 직장에 대한 질문이 부담스럽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N포 세대로 불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뭐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못해서 그냥 저 그냥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제 근처에 오는 게 싫어서 저는 괜히 막 다른 데 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갓 군대 전역해서 2학년으로 복학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자기 개발에 충실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는 단계인데 벌써 미래를 확실히 정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변화 속도부터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이제 친척분들이 사셨던 세대와 지금 세대 저희가 사는 세대 분위기가 다른데 저희는 저희만의 방법으로 앞으로 길을 개척하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마찰이 생기고 어른들 분들도 되게 힘들고 많은 고생을 겪었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저희 세대가 겪고 있는 각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열심히 저희는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른 세대의 마음은 어떨까? 어른들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몰라줘서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애들이 다 잘 되라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지 부모가 나쁜 마음이나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옛날에 우리도 다 겪어봤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덕담 한마디씩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는 부모가 살았을 때 자식을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겠지. 안 그래요? 그 부모의 책임이니까 그거. 어른들은 자식들이 뭐 이래 잘 되거라 말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뭐.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 역의 송강호는 아들의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설 연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인정하고 믿어주는 말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부산과 울산 지역에 설 자금 6,291억 원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폐 발행액은 6,633억 원, 환수액은 342억 원입니다. 한국은행은 연휴가 하루 길었던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216억 원 줄어든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